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412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 문제 50-3-3 마지막이네요. 2060분 문제고 별표 하나를 줬는데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별표 준 게. 사실 여기 그 브로그 상으로는 좀 만족스럽지 설명이 좀 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유튜브에는 좀 더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민자들의 아들인 거죠. 엄마 아빠 복수 될 수 있는 거죠. S 붙을 수 있죠. 그리고 푸얼리는 서투르게 이런 뜻밖에 없고요. 서투른 방식으로 어떻게 크겠어요. 샌프란시스코 고유명사고요. 인인데 고유명사니까 그냥 쓰면 되는 거죠. 이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답은 B번이에요. 잘하는데 마침 어떻게 가난하게 자란 거죠. 가난한 상태로 자란 거예요. 그는 잘하다만 갖고도 되는데 서투르게 자랄 수는 없는 거고요. 가난한 상태로 주격 유사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이퀄 뭐하게 가난한 상태로 그래서 유사보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건 쉽게 풀 수가 있겠죠. Becomes the greatest basketball of his 그 시절에 가장 위대한 야구 선수가 되었다. 그리고 becomes 되고 그리고 marries an American goddess 미국 여신이죠. 여신과 같은 여자 누군지 아시죠? 물론 나중에 조 디마지오 얘기인데 이건 이혼했겠죠. 나중에 never 그리고 결코 in word or in deed befouls his legend 그의 전설이나 그의 위대함을 훼손시키지는 결코 않는다 이런 거죠. never 그리고 never 그 다음에 동사가 여기 있죠. 여기 먼저 나온 것 뿐이에요. never 근데 이제 never in word or did 이걸 집어넣고서 여기 이제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어가 어디에 여기에 한꺼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여기 grows becomes marries and 여기서는 marries and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주어가 다 같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never가 주어 앞으로 나가지는 않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삽입된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befouls니까 s 붙는 거 훌륭한 거예요. marries and befouls. 요 never는 주어 앞으로 간 건 아니 되는 거죠. 요게 주어 앞으로 가면은 만약 never in word or did 한 다음에 does befoul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 요거 never는 주어 앞으로 나간 건 아니에요. 그게 조금 어려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어려운 건 여기 in word예요. in word. word는요. 물론 여러분이 이 word는 양쪽형 명사예요. 집합적 불가산 명사로도 쓰고요. 소문 그럴 때. word 그냥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요 did는 또 달라요. did는 여러분 indeed 아시죠? 재밌어요. indeed 정말로 indeed 붙여 쓰게 됐죠. 나중에 아예 indeed 붙여 쓰잖아요. 정말로. in fact 아시죠? in fact. fact도 양쪽형 명사인데 보통 여기 in fact. 여기 또 어를 잘 안 써요. 여기 안 쓰잖아요. in fact. 이 indeed의 did는 do에서 온 단어예요. do에서. 그러니까 fact도 원래 뭐에서 온 단어라고 그랬죠? 파케레가 do 행하다 이 뜻이에요. 거기서 만들어진 건데 간섭 없이 in fact. 이것도 이건 붙여서 쓰이지만 여기서는 indeed가 쓰였잖아요. did는 가산명사예요. 죽어도. 그러면 여기는 왜 안 쓰느냐 이런 건데 물론 있잖아요. in a word를 쓰면 한마디로 이 뜻밖에 안 돼요. 하나의 의미가 살아나서 한마디로 이런 뜻이에요. in words를 못 쓰냐? in words도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얘기할 때 영어로 얘기해 물론 in English 그러잖아요. 아무튼 여러 마디로 몇 마디로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요렇게 in이 붙었을 때는 요 기능 무관사라고 얘기해요. 이때는 말이라는 관점, 말이라는 기능에 있어서 이거는 행동이라는 기능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가산명사여도 indeed 얼마든지 쓰는 거. 이게 만들어진 게 indeed 아니에요. in fact도 이 사실 그럴 때 그냥 사실이라는 관점에서 사실 이렇게 이거는 말의 관점에서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이럴 때 in 다음에 뭐를 쓴다는 거죠. 안 쓰고 in word나
indeed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사 indeed도 거기서 만들어진 거고요. 참 어렵죠? 여러분이 이런 것까지 알기에는 참 어려운 건데 제가 유튜브 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다 설명을 하게 되네요. 저 기능무관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in university 그러지 않고 in college 그러는 건 아시죠? in college는 대학에서 그럴 때 예스러운 단어인 college는 in college를 쓰는 거예요. 근데 university는 그런 거 잘 안 쓰고요. in town 그럴 때도 town이 없는데 중심가에 가 있으면 그 중심이라는 기능일 때는 in town 그냥 쓰잖아요. 이것도 관련돼 있는 건데 이 정도만 살피고 가기로 하죠. 여기에도 in이 나오고 지우고 한번 가볼까요? 다시 여기에도 in이 나오고 고유명사 앞에 쓰인 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네버도 조금 어렵고요. 네버가 나왔는데 왜 여기 도치가 안 됐을까? 주어 앞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 그리고 이거는 기능무관사라는 관점에서 word는 양쪽형 명사지만 기능무관사이기 때문에 in word가 쓰이는 거고 did는 가산명사예요. 이거는 countable. 요건 가산명사인데도 기능무관사로 기능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냥 did를 쓴 거고 그거만 합쳐진 단어가 indeed, infact하고 같은 거죠. infact가 합쳐진 단어는 없지만요. 그 정도 설명을 했죠. 별표 하나 주도 남을만 하죠. 근데 제가 이 정도 설명하면 과도하게 설명을 했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브로그 수준으로, 그냥 넘어가는 게 좋긴 하겠죠. 거기까지 다 배울 필요는 없어요. 사실. 주격 요사 보호만 아시면 돼요. 저도 브로그에서는 이렇게 묶인 거, 이렇게 묶인 것만 설명을 했죠. be foul, 더럽히다, goddess, 여신. 여기, becomes, marries, 이렇게 묶이고, 여기 be fouls 이렇게 됐죠? 이렇게 병치돼 있는데, 아무튼 여기도 SSS 되고, 네버가 나와 있는데도, 여기 네버가 지금 단어가 빠졌죠? 여기 지금은, 묶인 것만 설명하는 거니까, 아무튼, 여긴 좀 빠졌지만, 여긴 안 썼지만, 좀 안 쓴 게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이건 좀 안 써놓은 건 좀 그렇긴 하네요. 빼버리면 좀 곤란하겠죠? 네버? 그래도 빼버리면 곤란하니까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무튼 설명을 다 했잖아요. 제가 네버 주어 앞으로까지 나온 건 아니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핵심 문법 유사합을 해보죠. He became a beggar. become은 여러분 이형식 변화형 동사고 he 이꼴 그지 성립되죠. 주격 서술보고 이럴 때 a beggar 없이 he became만 나왔고 문장이 안 되죠. He died. 그는 죽었다. 그걸로 돼요. 간단하게 하면 he died. He's dead. He was dead. 그래도 되죠. 근데 이건 거지로 죽은 거예요. died는 본시 자동사로 서술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주어 플러스 자동사로 성립해요. 심한지면 너무 짧으니까 he died는 잘 안 쓰겠죠. he died quickly가 쓰이든지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he died young 젊어서 죽었다 그런 게 많이 쓰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건 거지로 죽었는데 마침 거지인 거예요. he died at 그 당시에 거지였다. 죽었을 때 그는 거지였다. 거지였을 때 죽었다라든가. 죽었다 그가 거지였을 때 이렇게 패러프로 해도 돼요. 다는 이 형식 연계동사는 아니에요. 카펠러 버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vc라고 하는 거 he 이퀄 beggar의 관계가 성립됨을 중시해서 beggar가 주어 he에 대한 서술보호 딱 서술보호는 아니에요. 유사한 자격을 지니고 있다고 유사보호라고 칭해요. 근데 문의 형식은 문의 머리인 동사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는 게 원칙이에요. 일형식 플러스 유사보호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능상으로 볼 때 성질상은 없어도 he died만으로 완전한 문장이 되기는 하죠. 그래서 문은 필수 요소가 아니고 부가어로 보고 부가 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부가 보다는 이거 없으면 문장이 좀 섭섭한 문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유사보호로 저는 칭합니다. he died young. 어린 나이로 죽었다. 어려서 결혼했다. we parted. best of friends. 이게 약간 젠치하는 프렌드 이게 중마 표현이라 그랬죠. 오브가 없으면 편한데 얘네들이 이렇게 오브를 많이 넣어서 쓰는 거. 친구들의 최고 친구로 헤어졌다 이런 거죠. 적으로 갔다가 came back a friend. 친구로 돌아왔다. 부자로 돌아왔다. alive as long as 왕창치해서 로드처럼 지금 모시는 사람이 졸라 취하는 거죠 맨날. He lived a saint and died a martyr. 성인으로 살다가 순교자로 죽었다. 여기 순서를 바꿨을 수도 있는데 they were born poor, lived poor and died poor. 그냥 표현법은 무시하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순서로 썼습니다. 뒤에 거를 lived poor and poor died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스타일상 좀 폼이 나서 poor died 이렇게 poor and poor를 이렇게 대꾸를 시키고 싶은 걸 lived poor and poor died 이렇게 하는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쉬운 예문으로 썼습니다. 삼형식 플러스 유사보. John ate the meat. 고기를 먹었는데 마침 날거. ate는 삼형식 타동사예요. 목적격 보호를 요하지 않아요. 다만 고기 이퀄로 이퀄 관계는 성립되므로 로는 목적어에 대한 유사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날고기를 먹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하는 거 안 돼요. 이렇게 로우 미트 안 돼요. 왜? 영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용사가 뒤에서 꾸미는 거 아니되옵니다. 이런 거예요. 후치수식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B부분은 좀 달라요. He shaved his face. 그러니까 얼굴을 면도해서 이퀄 그 결과로 스무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A는 고기를 먹어서 고기가 날 것이 될 수가 없죠. 뱃속에 들어가는데. 삼형식 유사보로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면도해서 그 행위의 결과로 이게 이퀄 관계가 되는 거예요. 행위의 결과로 이퀄 관계가 발생하면 복합타동사, 컴플렉스 트랜서티브로 보고 오형식으로 보는 거, 목적격 소설보로 보고 완전한 오형식 문장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더 내려갑니다. 더 내려가서 아이고 이거 뭡니까 또 내려가야죠. 그래서 삼형식 뒤 유사보가 목적어가 이퀄 관계가 돼서 목적격 유사보라 그래요. 잡았다 호랑이 산 채로 그들은 집을 떠났다 황폐한 채로 집이 I saw him 그가 젊고 건강했을 때 봤다. 나는 조랑말을 빼어 등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장도 없이 탔다 이런 거죠. What you gonna do about the train? 아유 저기 놀이터에서 하고 있는 저 사슴 저 어떻게 할게요? We gonna catch it alive. 산채로 잡아야지 뭐 죽일 순 없잖아. 답이 C번이죠. 다만 삼형식 뒤에도 주격 유사보호가 나올 수 있어요. 주어가 The boy left his hometown인데 홈타운이 영일 수 없으니까 소녀는 어릴 때 집을 떠났다 이러는 거죠. 그들은 집이 안 눈치채인 게 아니고 그들이 눈치채이지 않고죠. 그들은 집을 떠났다? 그들이 아주 행복한 채로죠. He approached 그는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우리가 저기 사과할 게 잔뜩 있는 게 아니고 그가 사과할 만 잔뜩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왔다가 되겠죠. 자, 분사형 보호도 마저 봐보라고 그러죠. He stood looking at the picture. 그는 이거를 분사구문으로 바꿔도 비슷해요. Looking at the picture, I stood. 그림을 보면서 나는 서 있었다 이런 거예요. 이 앞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I stood만 갖고도 문장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만 보면서 있었기 때문에 주어에 대한 분사형 유사보호라 그러는 거야. 그러나 I remained가 나오면 remained가 이형식 지속형 동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I was standing은 그냥 서 있던 거고 계속 서 있은 것은 I remained standing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건 분사구문으로 전환하면 뜻이 달라져요. 서 있는 채로 나는 남았다. 서 있는 채로 남았고 그러나 그들은 떠났다. 이건 엉뚱한 경우죠. 따라서 standing을 유사보호로 안 보는 거예요. The door remained locked는 문은 여전히 잠겼다. 옷으로 바꾸면 뻔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바꾸면 잠겨진 채 그 문은 남았다. 어떻게 돼요? 이건 아예 틀린 문장이 되잖아요. I sat surrounded by his children. 둘러싸인 채로 있었다 이런 거죠. 분사로 전환해도 훌륭해요. surrounded 난 앉아 있었다 이런 거죠. 분사형 유사보로 보는 거예요. They grew excited. 이 형식이죠. They were excited. 점점 더 변화형이잖아요. 이 형식 변화형. 이해되시겠죠? 이건 그냥 이 형식이에요. 딱 이 형식. 분사구문으로 전환하면 흥분해서 그들은 성장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유사보호로 보지도 않아요. 이건 완전한 이 형식이고요. She looked worried. 그냥 she was worried는 똑같잖아요. 학교 리포트 쓴 거에 대해 학교 성적에 대해서 was worried. 걱정하고 있었다. 이 형식이고 주격 보호예요. 분사구문 전환하면 그냥 틀리는 거죠. 이거 안 되고요. He stood leaning against the gate. 문에 기댄 채로 서 있었다. 이거는 유사보호로 서 있는 걸로 됐고, 앞으로 보내도 되고요. He said reading the book. 책을 앉으면서 he came home. said 만족한 채로 he went home. 한 채로 he died. 애통해 하면서 소문은 그 사건은 지나갔다. 근데 눈에 띄지 않고죠? 당연히 이거는 유사보호로서 얼마든지 작동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분사형 유사보호.
그런 것들을 뭐 굳이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구분해서 나름 원칙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좀 뭐 유사보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문형이 거의 다 끝나가는 거죠. 저번에 특수형도 하나 달랐고 지금 뭐 유사보호에 해당하는 것도 나왔다는 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할 때 편안하게 문형을 배우는 거 별거 아니에요. 일단은 어떤 틀을 잡아서 문장을 해석하자는 거잖아요. 해석에 도움이 안 되면 문형을 배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문법을 배우는데 해석도 안 돼? 영작도 안 돼? 그럼 뭐 도움도 안 되고 그럼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다 이런 문법을 배우는 거, 이 문형을 배우는 거 이런 거 독해, 영작 이런 거에 다 그냥 듣기, 알아듣기도 뭐, 귀로 뭐 해석 안 되면 뭐 귀로 들을 수 있어야 들으면서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